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2과목 이상심리학 챕터 14 급식빛 섭식장애 1. 신경성 식욕부진증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음식 섭취를 현저히 제한하거나 거부한다. 2. 신체적으로는 백혈구 감소, 빈혈증, 저염소혈증, 저칼륨증이 유발되며 무월경, 변비, 복통, 추위에 대한 내성 저하, 무기력증이 발생한다. 3. 음식의 거부로 영양 부족이 오고 심각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4. 굶주림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지 않는 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5. 90% 이상 여성에게 발생하며 여자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한다. 2. 진단 기준 1. 필요한 양에 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연령, 성별, 발달 과정 및 신체 건강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체중이 유발된다. 2.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다. 3. 기대되는 체중이나 체형을 경험하는 방식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체중이나 체형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며 현재의 저체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3. 유형 1. 제한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현재 4파 동안에 규칙적으로 폭식하거나 하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유도하는 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제의 남용이 없다. 2. 폭식 및 하제 사용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현재 4파 동안에 규칙적으로 폭식하거나 하제를 사용한다. 즉 스스로 유도하는 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제의 남용이 있다. 4. 원인 1. 정신분석적 입장 1.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되지 못해 자기 신체에 대해서 확고한 주체의식이 없다. 2. 청소년기의 어머니의 간섭과 규제는 분노를 유발한다. 굶음으로써 신체 속에 내재하는 간섭적이고 적대적인 어머니상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이다. 3. 먹는 행동은 성적인 욕구의 대체이므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성적인 욕구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본다. 즉 성적 욕구를 부인하기 위해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행동주의 입장 1. 여성들은 뚱뚱함에 대한 공포와 과도한 음식 섭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는다. 2.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음식에 대한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 3. 인지적 입장 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보인다. 2. 날씬한 몸매가 성공과 애정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각하며 성취, 인간관계에서의 좌절을 불만족스러운 몸매로 귀인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한다. 5. 치료 1. 영양실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체중 증가 행동은 다양한 강화를 받으며 음식 섭취를 통해 체중을 늘려나간다. 3. 신체상에 대한 왜곡과 불만감에는 신체상에 대한 둔감화나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왜곡에 도전하는 등의 인지-행동적 기법을 적용한다. 4. 가족치료 식욕부진증 환자 가족은 대개 갈등이 많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세대 간, 개인 간 경계가 모호하다. 5.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 치료가 적합하다. 2. 신경성 폭식증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먹는 폭식 행동과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 등의 보상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식 후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한 자책을 하고 구토, 이뇨제, 설사제, 관장약 등을 사용하거나 하루 또는 그 이상 금식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등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한다. 3. 대개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신경성 식욕부진증보다 흔하다. 2. 진단 기준 1. 반복적인 폭식 사파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일정 시간 동안 보통의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 폭식 사파 동안 먹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된다. 예,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무엇을 또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 2. 스스로 유도한 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약, 기타 약물의 남용 또는 금식이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보인다.
3.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 모두 평균적으로 적어도 1주 1회씩 3개월 동안 일어난다. 4. 체중과 체형이 자기 평가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에서 3회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 중등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에서 7회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 고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8에서 13회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 극심.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4회 이상 부적절한 보상 행동 사파. 3. 원인. 1. 정신분석적 입장. 1.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 공격성의 표출, 부모에 대한 강렬한 무의식적 분노가 음식으로 대치, 폭식을 통해 무참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파괴하고 자기 속에서 통합시키려는 욕구에서 나온다. 2. 부모와 분리의 어려움이 있다. 3. 전이 대상이 없어 신체를 전이적 대상으로 삼는다. 4. 음식 서치는 엄마와 합일되고 싶은 욕망, 음식을 토해내는 것은 엄마와 분리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2. 행동주의 입장. 1.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적금 행동과 회피 행동을 반복한다. 2. 과도한 음식 섭취, 활동 부족, 비만, 몸매에 대한 불만으로 체중 조절을 위해 절식한다. 하지만 반동으로 식욕이 생겨 폭식 행동이 유발된다. 4. 치료. 1. 인지행동 치료. 1. 음식을 먹되 토하지 못하게 해서 토하지 않아도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학습시킨다. 2. 인지적 재구성. 음식과 체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태도를 확인하고 도전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3. 신체상을 변화시킨다. 심성화를 통한 신체적 둔감화나 자신의 몸에 대한 둔감화, 몸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기법이 사용된다. 2. 영양 상담. 균형 잡힌 섭식 행동을 유도하고 영양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중요하다. 3. 표현적 지지적 정신분석 치료. 1. 환자, 치료자 간 적대적인 전이, 역전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울증, 성격장애, 약물 남용 등과 같은 공존 정신병리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 알아보기. 설정점 이론. 설정점 이론은 주로 비만 등의 섭식 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 비만이었던 사람은 몸의 안정된 체중 유지를 위해 설정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3. 폭식 장애.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증상의 강도나 기간 면에서 신경성 폭식증과 비슷하지만 폭식 후에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2. 폭식사파 사이에 식이 제한을 하지 않지만 다이어트를 자주 시도한다. 2. 진단 기준. 1. 폭식의 반복적인 사파. 폭식의 사파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일정한 시간 동안 보통의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 폭식 사파 동안 먹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된다. 예,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무엇을 또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 2. 폭식 사파는 다음 중 세 가지와 관련된다. 1. 평소보다 많은 양을 급하게 먹는다. 2. 배가 불러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먹는다. 3. 배고프지 않는데도 많은 음식을 먹는다. 4.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역겨움, 우울감, 큰 죄책감을 느낀다. 5. 많이 먹는 것에 대한 불편감 때문에 혼자 먹는다. 5. 폭식 후 스스로에 대한 역겨움, 우울감, 큰 죄책감을 느낀다. 3. 폭식으로 인해 분명한 고통이 있다. 4. 최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나타난다. 5. 신경성 폭식증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없다. 3. 원인.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며 불안, 분노, 지루함, 우울 등이 과식을 일으킨다. 4. 기타 급식 장애. 1. 되새김 장애, 반추 장애. 1. 급식, 섭식 후 음식물을 반복적으로 되씹거나 토해내는 행동을 최소 1개월 이상 한다. 2. 역류가 일주일 동안 적어도 수차례 일어나거나 매일 나타나기도 하며 역류된 음식을 되씹거나 되삼키거나 뱉어낸다. 이 행동은 위장 상태 혹은 기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평소에 안절부절 못하고 배고픔을 느낀다. 4.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체중 감소와 영양 실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할 수 있다. 5. 역류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걸쳐 모두 나타나며 역류아의 경우 생후 3에서 12개월 사이에 시작된다.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6. 원인. 부모의 무관심, 정서 자극의 결핍, 방임, 스트레스 환경, 부모-자녀 관계. 2. 이식증. 1. 영양분이 없고 음식도 아닌 하나 이상의 물질, 예, 종이, 천, 흙, 머리카락, 배설물, 모래, 곤충, 자갈을 먹는 행동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된다. 2. 신체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리며 다른 장애와 동반되어 나타난다. 특히 비영양성, 비음식물 섭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조현병과 같은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다. 3. 아동기에 흔히 발병하며 성인의 경우 지적장애나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4. 최소 2세 이상이 되어야 진단을 내릴 수 있다. 5. 원인, 영양결핍, 철분결핍. 3.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DSM-4의 유아기 또는 초기 소아기의 섭식장애 진단 기준을 대체하고 확장한 것이다. 1. 증상 및 특징. 1. 음식 섭취를 회피하거나 제한하여 음식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이어진다. 2. 검사 결과 식이 섭취 평가에서 심각한 영양 결핍 소견이 나타나고 저체온증이나 빈혈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유아는 급식 동안 성급하고 제어하기 어려우며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위축되어 있다. 2. 진단 기준. 1. 섭식 또는 급식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적절한 영양이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다음과 관련이 있다. 기억. 심각한 체중 저하. 아동에게 기대되는 체중에 미치지 못하거나 성장이 더딘. 니은. 심각한 영양 결핍. 디귿. 위장관에 의한 급식 혹은 경구 영양제의 의존. 리을. 정신 사회적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침. 2. 장애는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거나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처벌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의 경과 중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체중이나 체형에 관한 장애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동반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15.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1. 알코올 관련 장애. 1. 알코올 사용 장애.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금단, 내성, 갈망이 포함된 행동과 신체 증상 등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2. 품행 문제가 있었거나 중독을 일찍 경험하게 되면 10대 중반에 일어난다. 2. 진단 기준.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성 알코올 사용이 다음 중 최소한 2개 이상 나타난다. 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또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 2.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있거나 혹은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한다. 3.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려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4. 알코올에 대한 갈망 혹은 욕구가 있다. 5.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 수행에 실패한다. 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한다. 7.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활동을 못하거나 줄인다. 8. 신체적으로 해로운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한다. 9.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한다. 10. 내성이 생긴다. 예,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하거나 또는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11.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예,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이 생기거나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사용한다. 심각도, 경도 2~3개, 중등도 4에서 5개, 고도 6개 이상. 2. 알코올 중독. 1. 특징. 1. 알코올 중독의 첩사파는 10대 중반에 발생하기 쉽다. 2. 알코올 중독은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심해지는 증상을 반복하는 등 빈번한 관해와 재발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경과를 밟는다. 2. 진단 기준. 1. 최근의 알코올 섭취. 2.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행동 변화 및 생리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예. 부적절한 성적,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 3. 알코올 사용 중 또는 그 직후에 다음 항목 중 한 개 이상이 나타난다. 기억, 불분명한 언어, 니은, 운동 조정 장애, 디귿, 불안정한 보행, 리을, 안구 진탕, 미음, 집중력 및 기억력 손상, 비읍, 혼미 또는 혼수. 3. 알코올 중독의 4단계, 옐리네크. 1. 제1단계, 전 알코올 증상 단계, 기억, 사교적 목적으로 음주를 즐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니은, 대부분의 알코올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단계로서 음주를 통해 긴장이 해소되고 대인관계가 원활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 2. 제2단계, 전조 단계, 기억, 술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여 음주량 및 음주 빈도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니은, 빈번히 과음을 하며 음주 과정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종종 망각하게 된다. 3. 제3단계, 결정적 단계, 기억,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는 단계이다. 니은, 술을 자주 마셔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경험한다. 4. 제4단계, 만성 단계, 기억,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술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니은, 술을 연속해서 마심으로써 신체적 질병을 가지게 되며 생활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빠진다. 3. 알코올 금단 1. 특징 1. 알코올 금단 증상은 과도하게 장기간 술을 마시다가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면 4에서 12시간 정도 후에 나타난다. 2. 이 금단 증상은 매우 불쾌하고 강렬해서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단 증상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다시 음주를 한다. 3. 알코올 금단은 너무 강한 음주 욕구를 동반하며 음주 재발의 원인이 된다. 2. 진단 기준 1.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한다. 2. 알코올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다음 항목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기억, 자율신경계 기능 항진, 발한 또는 맥박수가 100회 이상 증가, 니은 손떨림 증가, 디귿 불면증, 리을 오신 및 구토, 미음 일시적인 환시, 환청, 환촉 또는 착각, 비읍 정신운동성 초조증, 시옷 불안, 이응 대발작. 3. 진단 기준 2의 징후 및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4. 원인 1. 정신분석적 입장 자극 결핍이나 자극 과잉으로 인해 구순기에 고착된 구강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의존적이고 피약적이며 위장된 우울증을 지니고 있다. 2. 행동주의 입장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모방 학습과 인지적 요인이 개입된다. 3. 인지적 입장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신념이 음주를 부추긴다. 5. 치료 1.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대처 기술 훈련 배우기 음주 충동 다루기 문제 해결 기술 부정적 사고 다루기 부정적 감정 다루기 재발에 대해 대처하기 음주 거절 기술 배우기 2. 동기 강화 치료 금주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킨다. 3. AA의 12단계 모델이 있다. 더 알아보기 코르사코프 증후군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추신경계를 손상시켜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속성 기억상실증인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유발된다. 2. 기타 물질 관련 장애 1. 카페인 관련 장애 1. 최근 카페인을 사용하였고 카페인 사용 동안 혹은 그 직후의 안절부절, 신경과민, 흥분, 불면, 안면 홍조, 이뇨, 위장관 장애, 근육 연축, 사고와 언어의 두서없는 흐름, 빈백 또 혹은 심부정맥, 지칠 줄 모르는 기간, 정신운동, 초조 등의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2. 카페인 금단은 갑작스럽게 카페인을 끊거나 줄이면 두통, 피로, 졸림, 불쾌하고 우울한 기분, 과민성, 집중력 저하,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2. 대마 관련 장애 1. 대마 관련 장애는 대마 사용 장애가 대표적이며 대마 중독이라고 할 정도가 되면 대마를 사용하는 동안 혹은 그 직후에 운동 실조, 다행감, 불안,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 판단력 손상, 사회적 위축 등 심각한 문제 행동과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2. 대마를 매일 혹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끊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과민성, 불안, 수면 문제, 식욕 감퇴나 체중 감소, 안절부절, 우울 기분 등의 금단 증상이 발생한다. 3. 환각제 관련 장애 1. 펜시클리딘, LSD, 암페타민류, 알코올인성 물질이 유발하며 낮은 용량을 사용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해리 느낌을 일으키고 높은 용량은 혼미, 혼수를 일으킨다. 2. 펜시클리딘 중독이 생기면 안구 진탕, 고혈압 또는 빈배, 감각 이상, 실조, 구음 곤란, 근육 경직, 발작 또는 혼수, 청각 과민 같은 증상이 생기며 이 밖에 환각제, 지속성 지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4. 흡입제 관련 장애 1.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인 본드, 부탄가스, 가솔린, 페인트 등에 의해 유발된다. 2. 흡입제에 중독되면 현기증, 안구 진탕, 운동 실조, 불분명한 언어, 불안정한 보행, 졸음, 반사 감소, 정신운동 지연, 떨림, 근육 약화, 흐린 시야, 혼미나 혼수, 다행감 등의 증상이 생긴다. 5. 아편계 관련 장애 1. 아편류에 중독이 되면 졸음 또는 혼수, 불분명한 언어,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금단 증상으로 불쾌 기분, 오심 또는 구토, 근육통, 동공산대, 눈물, 콧물 흘림, 하품, 발열, 불면, 설사 등이 나타난다. 6.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관련 장애 1. 벤조디아제핀, 카바메이트, 바비튜레이트 등에 의해 유발되며 중독이 되면 불분명한 언어, 운동실조, 불완전한 보행, 안구 진탕, 인지기능 손상, 혼미, 혼수 등이 나타난다. 2. 금단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계 항진, 손떨림, 불면, 오심 또는 구토,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 또는 착각, 정신운동 초조, 불안, 대발작이 있다. 7. 자극제 관련 장애 1. 자극제 관련 장애를 유발하는 암페타민과 암페타민류 자극제에 노출되면 일주일 내로 빠르게 중독되며 중추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2. 특히 과다수면, 식욕 증가, 불쾌감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극제 갈망이 강화된다. 8. 담배 관련 장애 1. 담배 사용 장애는 관련이나 무연 담배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기상 후 30분 내에 흡연, 매일 흡연, 하루당 더 많은 담배를 피우는 것, 흡연을 위해 밤에 깨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 2. 과민성 좌절 또는 화학, 불안, 집중력 곤란, 식욕 증가, 안절부절, 우울 기분, 불면 등의 금단 증상은 담배를 끊거나 줄이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시작되고 중단 후 2에서 3일 후에 정점을 이루며 2에서 3주간 지속된다. 3. 비물질 관련 장애, 도박 중독 비물질 관련 장애는 행위 중독이 대표적이며 행위 중독으로는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섹스 중독, 쇼핑 중독은 임상적인 증거 부족으로 진단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박 중독만 DSM-5에 포함되었다. 1. 증상 및 특징 1. 도박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도박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도박을 하지 않을 때도 도박이 주된 관심의 초점이 된다. 2. 모험을 즐기고 자신이 돈을 딸 것이라는 인지적 기대가 높다. 3. 도박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며 도박을 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조, 사기, 횡령 등과 같은 불법적 행동을 저지른다. 4. 성인 인구의 1에서 3%로 추정되며 남성의 경우에는 초기 청소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인생의 후반부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5. 경제적이고 자만심이 강하고 권위적인 간섭을 싫어하고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져서 강제로 치료기관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2. 진단 기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성 도박 행동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고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1. 바라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 2.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하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진다. 3.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실패한다. 4. 종종 도박에 집착한다. 예. 과거의 도박 경험을 되새기고 다음 도박에서 승산을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한다. 5. 괴로움, 예.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을 느낄 때 도박을 한다. 6. 도박으로 돈을 이룬 후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도박판으로 되돌아간다.
7. 도박을 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족들, 치료자 또는 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8. 도박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일자리,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린다. 9. 도박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재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한다.